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디벨로몽님은 내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빨리 개 같은 직장 때려치우는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직장이 아무리 개 같더라도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인드,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 같은 직장이시더라도 자산을 불려서 스트레스 없이 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빠졌고 다시 100% 수익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어제 꽤 큰 하락으로 99% 수익률과 1억 7천만 원 수익으로 떨어진 모습이죠. 국내 계좌 역시 135% 수익률과 800만 원 수익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 계좌 수익도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환차익과 비트코인까지 평단가로 내려오면서 총 2억 2천만 원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의 하락이 꽤 말이 많습니다.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늘어났는데요. 오늘 잭슨홀 파월 연설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 발언으로 25bp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하여 선반영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또 그냥 단순히 V자 반등으로 급격히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순히 차익 실현으로 하락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죠. 어제 하락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자면, 일단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다행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의 급격한 냉각 우려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 상승하면서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걸 다 말아내리고 심지어 계속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린 이유가 뭐냐?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맞지만, 개인적으로 어제 하락의 주된 원인은 바로 S&P PMI 발표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종합과 서비스 PMI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문제는 바로 주황색의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이 예상치 49.5보다도 낮게 나왔고 이전 발표보다도 낮은 48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 제조업은 경기 사이클을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지금 예상보다, 그리고 저번보다 더 침체 국면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고용이 냉각되겠는데? 라는 고용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 모두 그저께의 양봉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하락 장악형 장대 음봉 캔들이 발생되어 버렸죠. 특히 S&P 500은 V자 반등으로 신고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락 장악형 장대 음봉 캔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 달 전 고점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저 고점 또는 어깨에서 큰 비중을 담아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는 법, 결국 하락, 웅덩이는 찾아오게 되고 2주 전 저점 그 어딘가에서 웅주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 누가 봐도 웅주패하는 저 기회 속에서 고점에서 매수한 대다수 개인 투자분들은 패닉셀을 하시거나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려 10% 정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단기적인 계좌 손실로 패닉이 되시거나 패닉셀 하면서 웅덩이 매매법의 안티가 되어버리죠. 정확히 저 저점에서 달렸던 댓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000명 중 단 한 명만 성공할 것이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조차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성공하시기 위해 매일매일 제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스스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대다수들은 떨어져 나가고 극소수들만 싸게 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이게 주식시장에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극소수 웅줌러인 우리는 다시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며 관망했습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 다시 하락 장악형 캔들이 포착되었고 다시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생겼죠. 자, 이 하락 장악형 캔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뭐냐면 전날 양봉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것이 하락 장악형 장대 음봉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평소보다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떨어지면 웅주팔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오르면 그대로 관망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하락 장악형 캔들과 함께 상승 추세선을 살펴볼 텐데요. 정말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 그 하단선을 검은 선으로 쭉 그어봤는데요. 평소엔 지지를 받았던 이 상승 추세선이 이번엔 샴의 법칙과 엔크레이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매우 강한 이 상승 추세 하단은 지지선이 뚫렸습니다. 지지선을 뚫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지지선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 장악형 장대음봉이 어디서 나왔냐? 기막히게 이 상승 추세 하단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으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소보다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예측은 아무도 못한다 라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랄프 웬저도 이런 말을 했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거의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하지 말라.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오를지 내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들은 단기적으로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자산은 계속 결국 올라간다 라는 것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르냐 내리냐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올라간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떨어지면 화폐를 자산으로 점점 바꿔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자산가로서 살아간다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렇게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를 고른 상태로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고 떨어져서 웅덩이를 만들면 줍줍한다는 오즈룽줍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보수적인 관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또는 10월까지는 미국 주식이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주식 계절성과 연결이 되며 올해 지금 이 시기는 금리 인하, 경기 침체와도 연결되어 있는 시기죠. 8월과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1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기 위해선 쓰레기라고 불리는 현금이 필요하니 말이죠. 자, 그러나 관점을 더 장기적으로 바꾸게 되면 낙관적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고 긍정적인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세월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관점은 점점 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중기적으로 올해 남은 4개월을 대통령 사이클로 살펴볼 텐데요. 검은색 그래프가 역대 대통령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평균 주가 추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 1년차부터 현재 4년차까지 주가 추이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 대통령 사이클 평균 주가 추이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선처럼 한 번 더 9월에 웅덩이가 있을지 아니면 이미 8월 웅덩이로 선반영되어 그대로 이제 상승해버릴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장기적으로 바라보라 그랬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웅덩이가 있던 없던 말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웅덩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만 열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도 적당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잭슨홀 파월 연설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굴스비 연은 총재는 실업률은 내릴 땐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가지만 오를 땐 로켓처럼 급격히 오른다면서 9월 금리 인하 의견을 내비쳤죠. 콜린스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해 곧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말했고 하커 연은 총재 역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25bp냐 50bp냐는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밤 파월 역시 이 하커 연은 총재와 비슷한 발언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우먼 연준 이사 역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말했고 메파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역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적절하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비둘기파 메리데일리 총재 역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 사이클 막바지 어딘가 말이죠. 이 시기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현재 투자자들은 50bp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제 생각을 지금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만약 파월 발언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언급해서 당장 시장이 25bp 점진적인 발언에 실망하여 하락하려면 개인적으로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50bp 금리 인하보다 점진적인 25bp 금리 인하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리스크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연준 위원들 발언에서 어느 정도 힌트, 밑밥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점진적인 이라는 단어 말이죠. 즉 연준은 급격한 경기 침체, 위기가 아니라면 아마 25bp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경제가 잘 버텨줘서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연준은 경제가 괜찮다면 50bp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50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25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실망하여 하락한다면 전 그 웅덩이를 기회로 바라보고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우 강한 저항선에서 저항받았다는 점, 그리고 기막히게 거기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늘 기막히게 변동성이 큰 잭슨홀 연설이 있다는 점, 만약 이 타이밍에 웅덩이가 다시 파이게 된다면, 즉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또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아까 최저점에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의 댓글을 보셨겠지만 주식시장의 웅덩이, 저점 매수 기회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만 매일매일 공부하고 저라는 사람을 이용하는 극소수들은 이를 포착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고, 대다수들은 같은 상황임에도 포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대다수들은 포착하지 못하냐? 바로 어려움, 공포, 위기라는 선물 포장지에 이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이죠. 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투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8월 웅덩이 최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다 공유드렸지 않습니까? 이보다 얼마나 더 투명하게 공유드립니까? 그리고 이번 웅덩이에서 새로 줍줍한 계절을 보면 3주 만에 12%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웅덩이가 다시 찾아오는데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저라는 사람을 레버리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죠. 이 레버리지는 단순히 부동산 대출,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즉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투자한 시간으로 공부한 자료들을 엑기스로 편하게 여러분들은 멤버십으로 받아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레버리지의 활용으로 저라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웅덩이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시면 분명히 후회 없으실 거라 자부합니다. 제가 직접 앞장설 테니 2030년까지 함께 가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